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입니다. 오늘은요,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이네요.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 1권, 2권, 3권을 종결짓는 제3권의 마지막 장, 제6장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페이지 238페이지예요. 결론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트랜서핑 개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제 트랜서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런 분들은 책을 몇 번 훑어보다가 더 이상 읽지도 않을 거고, 또 개념이 이해되지도 않을 겁니다. 또 하지만 어떤 분들은 책을 읽으면서 일정 부분 또는 상당 부분 수긍을 하면서도 또 이해도 하면서도 막상 이것이 현실에서 정말 그렇게 통하는 원리일까?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이 통하는 것일까?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론적으로도 이해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바딤 젤란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트랜서핑 원리를 기존의 과학의 모델 안에서, 기존의 과학이라고 할 때 이제 제도권에서의 과학이죠. 주류 과학. 이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말이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런 현상을 이제 그런 질문에 나름대로 답을 하면서 마무리 짓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38페이지에 이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트랜서핑에서는 믿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이 실제로 모두 현실이라는 것을 마음에게 늘 설명해 줘야만 하니 서글픈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트랜서핑 원리를 한마디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그거잖아요. 사과가 하늘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과학적 세계관에서는 이런 가능태 모델, 가능태 공간이라는 존재, 정보장이라는 존재, 또 외부 의도라는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응 논리가 필요할 텐데, 여기서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책의 이 마지막 결론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르셔도 상관은 없고요. 저 역시도 여기서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100%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자연과학도도 아니고 저는 사회과학을 한 사람이잖아요. 나름대로 과학적인 기반에서 저도 공부를 한 사람 아닙니까? 통계와 실험 연구, 이런 것들을 연구 방법론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학문에 제가 의존을 했었죠. 그러한 관점에서만 본다면 트랜서핑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이제 다분히 심리학이라는 지식도 사회과학이라는 기반에서 나온 학문이기 때문에 이 관점 안에서만 트랜서핑을 바라본다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은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을 해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도구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은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면은 이론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 내에서는 이런 트랜서핑이라는 것은 취급이 되기가 어렵죠. 또는 에너지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심리학, 주류 심리학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켄 윌버가 관여를 했던 영역인데요. 그러한 심리학조차도 기존 주류 심리학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그릇에서는 이걸 담기가 어려워요. 트랜서핑이라는 것을. 이제 바딤 젤란드는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죠. 물리학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정통 과학이라는 입장에서 우주와 자연 현상, 이런 물질 현상들을 기술을 해야 되는데, 이 트랜서핑이라는 원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 원리들을 이 물리학이라는 과학이라는
이론적 틀 안에서는 설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존의 과학적인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이 트랜서핑 원리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이게 이제 그래요. 이런 과학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묶여서만은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과학적 사고를 무시해서, 이거 보통 이제 과학에서는 미신이라고 얘기하죠. 미신. 미신적인 사고, 네, 또 비합리적인 신념, 뭐 이런 기반으로 또 이러한 지식들을 받아들이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엉뚱한 데로. 그래서 우리가 참 균형 잡는 게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딤 젤란드의 관점을 계속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과 관점을 견지하고 있어요.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이론들,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틀 안에 갇혀서 모든 것을 이 도구로 설명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이러한 과학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과학을 불신해서도 안 된다. 예, 이게 이제 저의 입장이에요. 의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양 의학이 있고 또 동양 한의학이 있고 한데, 또는 뭐 민간 요법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하죠. 또 에너지 치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병을 치유하고 몸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한쪽에 그냥 치우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분법적인 사고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야. 좌파 아니면 우파야.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사고 안에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자, 이런 사고로는 트랜서핑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물질적인 형이상학적인 에너지 차원의 세계를 산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 시간 공간 안의 현실을 또 인정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런데 저 너머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이쪽 세계에서의 쌓은 지식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 작동시키기도 어렵다. 그러나 저 너머의 세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쪽 세계에 있는 부분들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간과하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내부 의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저 세계에서 외부 의도로서 끌어올 수 있는 에너지는 우리가 또한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이중거울이 양쪽 세상을 맞닿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는 이거 두 가지를 균형 잡혀 있는 상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이제 조율이라는 거예요. 조율. 저울질 할 때 이 조율을 하잖아요. 조율, 무게를. 네? 그것처럼 우리는 이 두 측면의 세상을 조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측면의 관점을 조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되면은 이 트랜서핑을 온전히 통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 필요한 겁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논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쪽을 좀 강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머리와 가슴, 영혼의 소리가 있고 생각이 있지만 이 생각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대부분 펜듈럼은 이 생각을 끌고 가는 건 맞습니다만, 생각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영혼의 소리를 쫓는다고 하면서 미신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미신은 정말로 비합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한 대로 갑니다. 이러다가 엄한 대로.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제가 봤습니다. 이 마음 공부 하시는 분들 중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항상 균형을 잡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딤 젤란드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세상, 우주를 이해하는 모델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뭐 기본적으로 이런 트랜서핑과 관련해서는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이라는 관점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이론적인 부분이 맞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과학을 완전히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예, 배척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 균형 잡히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뭐
잘못 가면은 이런 걸 다 기존의 과학을 다 무시해버리면 그냥 음모론에 빠져버려요. 이 음모론이라는 것이 이것이 사실인 부분도 있고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있는 반면에 거품이 또 많아요. 거품이. 네. 음모론 안에 또 가짜 뉴스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점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지식들이 뭐 일종의 비전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조용조용히 이렇게 전수되고 하는 그럴 때는 거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껏 이 정보를 유통시키고 생산해낼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이 정보들이 생산이 되고 또 확산이 되고 공유가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어떤 게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쉽게 부정적 의미에서의 음모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기가 어려운 게 이 역시도 하나의 모델이거든요. 세상을 보는 모델. 그 관점을 딱 취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게 돼 있고 그러한 정보만 입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프레임에 맞지 않는 정보는 배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 시스템과 조직과 공동체 안에 폐쇄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균형이 잡혀야 되고요. 그 균형을 잡는 핵심은 뭐냐면 현실의 지배자란 말 하잖아요. 선택권. 내 자유를 잃어버리면 항상 여러분 빨간등이 켜지는 겁니다. 항상. 예. 두려움이 올라옵니까? 빨간불 켜진 거예요. 여러분. 예. 불안해요? 빨간불 켜진 거예요. 예. 백신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죠? 예. 이거 유튜브에서 검열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트랜스서핑 관점에서는 이거냐 저거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스스로 이 개인의 자신만의 세계를 다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가짐과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훨씬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흔들려 버리잖아요. 훅 흔들려 버려서 도대체 이게 어떤 게 진실입니까? 뭐가 맞습니까? 그러면 권위 있는 사람이 진실이라고 말하면 쫓아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혼탁해진다니까요. 모든 정보가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에너지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지면은 앞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이제 이러한 태도, 그래서 바딤 젤란드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의 모델을 주장하지 말아라. 그게 다가 아니다.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좀 더 설명에 들어가 볼게요. 트랜스서핑의 중심 원리가 뭐냐 이제 이 얘기를 해요. 먼저 트랜스서핑의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의 핵심 한마디로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이 내용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방사하는 산염 에너지가 산염체라고 할 수 있죠. 산염 에너지가 현실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게 트랜스서핑의 핵심 원리다. 산염체는 다른 말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죠. 지속적으로 하는 생각.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좌우한다. 이게 트랜스서핑의 핵심이다. 자,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 트랜스서핑 원리를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다. 기존 과학의 관점에서 설명이 안 되지 않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도권 과학이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또는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네. 설명은 안 되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그잖아요. 자꾸 무조건 믿으려고 하지 말고 시도해봐, 실험해봐, 그리고 지켜봐. 어떻게 되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네.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랬으면 이 책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실험을 해보는 거죠. 정말. 통하잖아요. 예. 일단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트랜스서핑의 몫은 아니고요. 그 설명하는 것은 제도 과학에서 설명하고 싶다면 그들의 몫이죠. 그들이 설명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트랜스서핑에서는 그것을 다 설명해낼 수가 없다. 예. UFO 현상을 우리가 기존 과학 지식으로 다 밝혀낼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쌓아 올린 지식만 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현상들을 다 설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없다고 할 수 없는 거고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이제 트랜스서핑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 내용을 조금 풀어나가고 있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읽어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인과성과 동시성이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칼 융의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과성이라는 건 뭡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은 어떤 원인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인과관계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은.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고 했을 때 과거로 간다고 하면은 그 과거는 현재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서 과거에서 어떤 나의 개인적인 역사를 뒤집어 놓고 오면 다시 돌아왔을 때 나의 현실도 뒤바뀌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 시간 안에서 이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모든 일들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인과의 사슬로 엮여 있다. 인과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죠. 인과성을. 자, 이게 하나가 있어요. 자, 트랜스서핑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죠. 자,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동시성이라고 해서 동시성. 동시성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다중우주 또는 평행우주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랜스서핑에서는 가능태 공간 모델이 되겠죠. 무수한 현실 공간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것은 하나의 우주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속한 하나의 우주. 근데 이것이 동시에 다중으로 존재한다. 평행으로 끊임없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동시에 여기서도 개별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가질 수가 있다. 물론 우리가 이 현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이것은 정지 상태로 존재하겠지만, 이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이 상태에서의 나의 현실이, 이 가능태 공간 섹터에서의 나의 현실이 진행이 될 것이다. 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동시에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가능태 공간에 무수한 나의 여러 버전들이 존재한다. 나들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내가 존재하지 않는 가능태 공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시성과 인과성,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현실 여기에 살고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인과성을 가지고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영화 필름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나리오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 안에서는 인과성이 존재하고, 동시에 다른 평행 우주에서는, 가능태 공간에서는 동시성으로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이거를 과학이 설명해낼 수 있느냐? 과학이 이 동시성이란 개념을 설명해낼 수 있느냐 이거죠. 일단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다 또 제가 영화를 소개시켜드리면, 옛날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넷플릭스에 보면은 스페인 드라마 시리즈죠. 거기에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되어 있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어요. 또 보고 싶고요. 노래도 굉장히 좋아해서 거기 나오는 주제 음악을 다운받아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주 노래도 마음에 들고요. 재밌게 봤어요. 영화를 보시면 감을 잡을 수 있듯이, 나라는 존재가 다양한 공간에 존재한다. 동시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게임, 마치 이제 컴퓨터 게임을 보시면 이게 게임의 모니터예요. 자, 이게 게임의 모니터고, 내가 게임을 시작했어. 그러면 그 게임 안에서는 끊임없는 공간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새로운 공간, 왼쪽으로 가도 새로운 공간, 끊임없이 광활한 공간이 펼쳐져요.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 모니터 안에 드러난 화면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죠? 그러면 이 모니터 안에 존재하는 현실은 나에게 활성화된 현실. 그리고 내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있던 현실이 사라져. 그리고 새로운 현실로 진입해. 그러면 기존에 보였던 현실은 이제 정지하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현실로 진입해서 여기서 활성화된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성의 개념에서는 여러 우주 공간에 나의 존재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정지 상태로 있다. 그러나 내가 그 현실 인생 트랙으로 들어가면 다시 활성화돼서 시나리오가 필름이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양자 물리학에서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입자로 존재하다가죠. 관찰하면 입자로 존재하고, 관찰하지 않을 때는 파동,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어떤 현실을 선택하면 그 현실은
나에게 물리적 현실로 들어와서 나의 삶이 되고 나머지 삶은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자, 이것과 같은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기존의 제도 과학으로서 설명이 다 될 수가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서핑과 과학 또는 이제 우주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를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243페이지 내용인데요. 가능태 모델은 우주를 정확히 기술하려 들지 않는다. 다만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 척도의 역할을 할 뿐이다. 우리는 아직도 이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그것이 트랜서핑 원리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그 다음 246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에 있다. 네, 동의합니다. 248페이지에요. 모델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현실을 좀 더 잘 반영하거나 아니면 좀 못 반영하거나 할 뿐인 것이다. 현실에 대해 알아가는 길은 무수히 많다. 현실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무한하듯이 말이다. 네, 역시 동의합니다. 자, 이제 24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그 모델들 중 어느 것이 이 우주를 가장 적절히 설명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부질없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어떤 모델에서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니 주저 말고 당신의 것을 선택하라. 네, 이렇게 해서 전반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이제 이해되셨죠? 네, 이제 뭐 이론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파고들어 보시고요. 저는 뭐 이쪽으로는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딱히 더 할 얘기가 없네요. 주제 넘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잠깐 휴식을 하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 나온 소주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오실까요? 시원한 물, 맑은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네, 돌아왔습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소주제는요, 고대 마법사들의 의도라는 제목인데요. 뭐 이게 마법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책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내용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50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트랜서핑이 나의 지식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단지 가능태 공간에 해당 섹터에 동조된 반복 재생기일 뿐이다. 트랜서핑의 지식을 언어로 옮겨 하나의 시스템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나의 공로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바딤의 인터뷰에서도 나온 바가 있지만 이 트랜서핑이라는 것을 연구 결과로 만든 게 아니죠. 어떤 지식의 축적 결과로 나온 게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이러한 지식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은 그것을 언어로 잘 표현을 한 것뿐이고 전달을 최대한 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모델이 아니고 또 나의 공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250페이지에 있는 내용 또 계속 읽어볼게요. 당신의 때가 오면 당신도 이 지식을 발견하기만 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을 탐독하는 것은 지식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친숙성을 얻게 해준다. 지식과 친숙성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풀어드리면 여기서 친숙성이란 말이 약간 친숙하지 않게 들릴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용어를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체화. 네, 체화. 체화가 뭡니까? 몸으로 익히는 거죠, 몸으로. 네, 몸으로 익힌 지식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디 날아가지도 않아요. 몸으로 익힌 지식은 그냥 자동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머리에 담은 지식, 시험용 지식은 시험 끝나면 바로 사라져요. 네, 억지로 집어넣은 지식, 그것은 그 상황을 모면하면 사라져요. 그러나 내 몸에 각인시킨 지식은 평생 쓸모있는 지식으로 나를 따라다니고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지식과 친숙성은 별개다 했을 때 여기서 친숙성을 체화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체화는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자를 뛰어넘는 행간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 그래서 암묵지라고 그러죠. 암묵적인 지식에 속하는, 지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트랜서핑을 삶의 일부로 스며들게 하기, 이것을 자꾸 하셔야 돼요. 체화시키기 위해서요.
이제 251페이지에 있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트랜서핑은 모종의 비결을 보여주는 기법으로 축소시킬 수가 없다. 그것은 기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자유를 자각하고 당신이 당신 세계의 층의 주인임을 느끼게 되는 일에 관한 것이다. 그 느낌을 잡기만 하면 만사는 기법 같은 것 없이도 저 혼자서 굴러갈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의 자각도를 성취하려면 트랜서핑을 삶의 방식으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네, 여기 보시면 삶의 방식으로 만든다. 이게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체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스며드는 방식이 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전반부에 이건 기법이 아니다. 네,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시크릿의 연장선상에서 무슨 이것을 마법의 도구처럼 사용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방식의 기법, 기술 이런 것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욕망을 성취하시려고 여기에 오셨다면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다른 채널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여기서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 안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기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기법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리고 기법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법이라는 것은요,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떠한 존재인 경우에는 방법이 심지어 필요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의 존재를 높이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격을 높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높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계속 이것저것 주워 담으려고 그래. 이것저것 장난감 가지러 가요. 장난감. 장난감이 뭡니까? 그냥 이런저런 도구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쇼핑하러 다닌다니까요. 마음 공부 쇼핑. 일종의 마음 공부 쇼핑, 영성 쇼핑. 그런 거 뭐 도움 된다고 하는 게 뭐 별게 다 있잖아요. 뭐 물도 팔고 카드도 팔고, 옛날에 보면 어떤 분은 카드 한 장을 5만 원에 팔아요. 카드 한 장을. 여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담겼다고 해서 스티커도 팔고. 이게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상품들 중에는 그냥 상업적인 것이 전부인 게 있어요. 그냥 상업적인 게. 그야말로 그냥 상품인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싶어서 샀겠지만 에너지 얻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준다고 하는 상품을 사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는 기분을 느끼고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거 쫓아다녀야 돼요. 쇼핑하러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건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잔소리 이제 다른 데서 하기로 했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252페이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목표의 슬라이드를 머릿속에 지니고 조율의 원리를 지키면 가능태 흐름이 당신을 목표로 데려다 준다. 이것이 이치다. 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러나 적용하는 것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트랜서핑 원리의 깨달음은 그저 책을 한번 읽었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연습과 훈련의 결과로서만 친숙함이 실현으로 바뀔 수 있다. 즉석의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 뭐 더 붙일 내용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에필로그로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 책을 참조할게요. 책을 읽어보세요. 나는 당신이 이것을 모두 믿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 네, 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적용해보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펜듈럼처럼 내 주위에 지지자들의 집단을 끌어들여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 네. 지금까지도 바딤 젤란드는 이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바딤의 태도가 마음에 들고요. 어떤 뭐랄까요, 인간성이 좀 느껴져요. 그러한 인간 됨됨이 같은 거. 뭐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 들진 않는데 상당히 에너지 조율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빛깔에 맞게 일을 하고 있다. 예, 굉장히 그런 느낌이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요, 드러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미천이 떨어져서 상업적으로, 물론 이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상업적이라는 것은 그냥 장사치가 되는 거죠. 거의 사기꾼에 가까운 장사치가 되는 거. 예.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펜듈럼을 만들기로 했으면은 뭘 못했겠습니까, 바딤젤란드가? 그런데 뭐 직접적으로 그런데 손을 대는 것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러시아의 트랜스서핑 센터도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미국의 리니 가르샤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트랜스서핑 그룹도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죠. 그냥 허락해주고 맡기고 끝이죠. 예, 그냥 자유를 준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이러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마음에 든다. 예, 오쇼 라즈니 씨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말년에 이상해지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 상당히 아직까지는 마음에 듭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거 길 잘못 들어서면요, 몇 년 지나면은 이상한 데로 빠져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 사단이 나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 253페이지 계속 읽어볼게요. 트랜스서핑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면 당신은 그것이 정말 된다는 것을 직접 목격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발견들을 무수히 해낼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아마 나에게 편지를 보낼 것이고 우리는 함께 놀라며 기뻐할 것이다. 네, 저도 역시 그랬죠. 그래서 제 스스로 뭐 표현하기는 자생적인 트랜스서퍼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책 사서 읽고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저에게도 어떤 트랜스서핑이라는 감이 오게 됐고, 그래서 그 감을 잡고 타고 가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외부 의도의 흐름도 타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생적 트랜스서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도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바라보려고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심리맨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도요, 이미 트랜스서핑을 잘 풀어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말씀 안 해주신 분들이 더 많이 있지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간혹 해주시는 분들, 또 종종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는 뜻대로 안 돼요 이런 실패 경험담도 있지만 성공 경험담도 있고요. 성공 경험담 중에서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점점점 나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정말 이제 힘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법을 손에 쥐고 욕망을 성취하려는 얄팍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이것을 큰 어떤 나침판, 방향을 보여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것을 이해해서 완전히 그 삶의 태도를 바꾸려는 그런 방식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왔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예. 그러면 이제 그 결과로 떨어지는 게 현실에서의 이런저러한 어떤 뭐 소유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 변하는 것이죠. 다 결과일 뿐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먼저 자신의 에너지와 나만의 세계의 층이 바뀌면 나머진 결과라니까요.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게 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신의 존재가 합당치 않은데 이것저것 얻으려고 그렇게 욕망을 추구를 해봐야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안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건. 되면 화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독자분들 사연을 제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봤을 때도 맞아요. 정말 되는 분들은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대하시고 기다리면서 꾸준히 해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좋은 사연이 있으면 보내주시는데 안 된 사연도 저는 환영을 해요. 실패 사연이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얻을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점검하고 싶다 그러면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성껏, 예,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1, 2, 3권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리즈의 마지막 장, 결론, 에필로그에서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라. 그러면 당신은 새벽별의 속삭임을 들을 것이고 당신의 사과는 하늘로 떨어질 것이다. 외로운 방랑자여, 행운을 빈다. 네, 거창하게 끝나네요. 네, 저의 마지막 멘트는 이겁니다. 네, 늘 하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적용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요. 하고 싶은 만큼
하시고요. 하면 되는 만큼 하십시오. 그렇게 적용하시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서 꾸준히 지속하고 지속하십시오. 책을 또다시 펴서 읽으시고 방송을 또다시 열어서 보시고 그리고 적용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읽고 보고 점검하시고 계속 이렇게 생활에 녹아들도록 하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서서히 변화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몫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잘 번역을 해주신 박인수님 번역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전에 만든 이 책에도 나와 있는 그 카페는 오래전에 어떤 단체에 넘어간 것 같아요.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좋은 책을 잘 번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서로 넘어가죠.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 그리고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 이 두 권의 책을 Q&A 형태로 그래서 트랜서핑 사례 연구라는 콘텐츠 제목으로 다루게 될 건데요. 이 책부터는 이제 정승혜 번역가님께서 번역을 해주셨죠. 러시아어를 직접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 새로운 바딤의 책들을 계속 번역해 주시고 계시는 정승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강독의 영상은 끝났습니다. 예, 하지만 배움과 성장은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접속하면 그 접속한 순간 이 영상은 고스란히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영상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길목에서 여러분들이 알리고 싶은 게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고 나눠주시면 그것이 더 배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응원을 해드립니다. 꾸준히 반복도 반복, 지속도 지속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트랜서핑을 삶의 태도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랜서핑 강독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목차를 제가 텍스트로 적어서 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것을 활용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영상을 찾아볼 수 있도록 목차를 적어서 올리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재생 목록 플레이리스트에 가시면 강독 영상을 모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대로 골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편이 되어 드릴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